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터디 경찰학 행정학 전임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학개론 이순한 정답률 낮은 문제 라이브 방송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좀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지금 좀 안 좋은데 혹시 들으시다가 약간 거슬릴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모두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구청에 전화를 드렸죠. 혼자서 빈 공간에서 혼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미리 저 혼자 있다고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니까 전 방역지침 위반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번에 경찰학 이순환 일정은 4월 15일 목요일부터 4월 27일 화요일까지 총 8회가 진행될 거예요. 월화목금 시험 있고요. 매일매일 시험 본 날에 정답률 낮은 문제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게요.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일단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려면 이전의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최근 6년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경간부 경찰학 개론이랑 경찰 승진의 경찰 실무 종합 문제들 총 640문제거든요. 예. 640문제 중에 각각 총론과 강론의 출제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총론은 308문제예요. 그리고 강론은 332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얘가 48점, 총론이 48.125%, 그 다음에 강론이 51.875%.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총론 20문제, 강론 20문제 나오거나 총론에서 19문제, 강론 21문제 뭐 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간에 강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죠. 그쵸? 근데 최근에는 어떨까요? 이거는 70기 경간부의 경찰학 개론이랑 그 다음에 올해 승진 문제. 올해는 이전까지는 실무종합이 경이랑 경감 승진 두 계급 승진해서 실무종합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한 번에 봐요. 그래서 기출이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80문제인데 이 중에서 총론은 43문제, 강론은 37문제예요. 비율로 보면 53.75, 얘가 46.25%입니다. 그래서 총론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보면은 보통 한 7.5%? 7.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 40문제 중에서 따지면은 한 3문제? 그러니까 뭐 총론이 23문제 나오고, 강론이 17문제 나오고,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총론의 비중이 높아진 건 팩트이고요. 되셨죠? 그래서 총론의 공부를 더 늘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범위를 넓히는 게 수험에 적합하다는, 범위를 넓히는 게, 뭐 깊게 공부하는 거 말고 범위를 넓히는 거는 수험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이후에 진행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요건 지울게요. 팩트다.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 이후에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 난이도의 일관성이 낮은 편이죠. 물론 최근에는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71기 같은 경우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유의는 그닥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72기의 경찰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필수 과목에 포함되고 비중도 높아져요. 따라서 경찰학을 쉽게 낼 유의는 그닥 크지 않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거는 출제자분들만 아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보수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 출제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뭐
20문제 넘게 박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최근에는 박스 문제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70기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박스형 문제가 14문제였거든요.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박스형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스형에 대비를 해야겠죠. 박스형 문제의 대비 방법은 뭔가요? 보기를 정확하게 정오를 판단해야 되겠죠. 보기, 특히 개수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기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출제 방침은 일단은 그 수험의 기본은 기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일순환 때도 기출 문제 살펴보았지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조합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거기 기출 문제 중에서, 기출 선지나 보기 중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용이 바뀐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총론은 주로 그렇게 했고, 강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실무 종합에서, 그리고 총론도 마찬가지지만 강론은 계속 나왔던 조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순환과 조금 다른 문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무 종합에서 많이 원용을 해서 강론은 만들었습니다. 강론을 구성을 했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다음이 학습 방법인데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정도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일반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학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범위를, 앞에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넓혀야 되겠느냐? 그건 조금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범위를 넓히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학 100점 맞았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학 100점을 맞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경찰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의 배분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경찰학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으나 다른 과목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범위대로 공부를 하되 대신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조문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보기들을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문제나 아니면 많이 보신 실무종합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나 선지들을 어떻게 바꾸던, 어떤 형식으로 바꾸던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빈출 법령 등 내용을 빈출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겠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경찰학개론은 우리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감부 경찰학개론도 마찬가지고, 실무종합, 승진 실무종합도 그렇고, 순경 문제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조문들이 거의 혼용하여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가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이나 실무종합이나 나와 있던 선지들은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출법령 등의 조문을 통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출된 것들에 있어서 아니면 공부한 내용들을 두 문자를 따서 특히 경찰학 같은 경우에 많이 외우세요. 저는 그 방법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암기가 많이 필요한 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따서 공부하시는 게 수험 효율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두 문자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계속 조문을 다는 이유는 두 문자로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조문들을 같이 눈에 익히시는 게 아무래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정확히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개정법령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개정법령 확인하실 때 법령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위에 아이콘에 재정 개정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 재정 개정 이유를 클릭하시면 그 법령이 개정된 것들, 개정된 부분들, 개정된 이유가 먼저 나오고 개정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재정 개정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권유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의 외연 확장인데요. 최근에 순경 시험도 그렇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특히 생활안전론에서의 뭐 순찰 실험이라든가 이건 순경이겠죠.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경찰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미리 공부를 하셔서 조금 지금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공부하셔서 시험에 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추천 교재인데요. 실무 종합이죠. 이제 2022년 승진 대비가 나오겠죠. 실무 종합 이거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실무 종합을 한 번도 안 보고 경찰학을 나쁘지 않은 점수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실무 종합만 보고 기출을 한 번도 안 보고 이거는 좀 그래요. 의외이긴 한데 여튼 실무 종합만 보고 그리고 경찰학을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수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종합을 안 봐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시간을 내셔서 실무종합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실무종합에는 실무에 고유한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근데 실무에 고유한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나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경찰학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종합은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어 못 보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획대로 된다면 삼순환 때 제가 올해 실무종합 나오면 그러니까 2021년 승진 대비죠. 실무종합 비교해서 올해 새로 들어온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문제화 시켜서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교재는 기준은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들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번에 법령 개정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라기보다 최근에 나온 교재들은 그런 법령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재규 선생님이 경찰학 개론, 그리고 장종훈 오윤웅 선생님이 경찰학 개론, 요 두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순환 모의고사 정답률 낮은 문제 해설 강의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같이 문제 살펴볼 건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자세한 그 진도는 제 학원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고, 그리고 1층 사무실에 출력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1층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저희가 이순환 8회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총론 4회, 강론 4회로 이번에 문제를 구성해 보아야겠다고 기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론 매 회마다 공부하실 분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총론 3회, 강론 5회로 8회 구성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 경찰학 개론 진도별 모의고사 이순환 정답률 낮은 문제 라이브 방송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저는 렉스스터디 경찰학 행정학 전임 이정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